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저물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졌던 한 해를 지나 새해에는 속도와 활력이 살아나길 기대해보게 되는데요. 병오년의 의미와 상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60간지에서 43번째에 해당합니다. 말은 12지신 가운데 7번째 띠로 예로부터 역동성과 추진력을 상징해왔습니다. 넓은 들판을 달리는 말의 모습은 자유와 이동 그리고 변화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은 국가의 힘과 개인의 출세를 함께 상징해왔습니다. 전쟁과 교통, 상업의 중심에 있었던 말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뜻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힘의 우위에 있던 또 좀 말을 많이 가졌던 그런 나라가 좀 득세하면서 그게 애국 군대의 상징으로 좀 말이 많이 표현된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도 이런 것이 말의 상징이 되었고, 붉은 말의 해라는 표현은 10간 가운데 병이 결합되며 만들어졌습니다. 병은 불의 기운을 뜻하고 색으로는 붉은색을 상징합니다. 그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강한 추진력이 떠오르는 조합입니다. 병은요, 붉다 또는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밝고 붉은 거, 빨간 거 색깔을 우리가 병 쪽에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오는 말, 그래서 붉은 말 또는 적토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말이라는 거는 활동적이고 뛰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보나 또는 국가적으로 보나 역동적이고, 한편 병오년은 역사적으로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던 해로 기록됩니다. 사회와 체제가 빠르게 움직이던 시기와 맞물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2026년 법정 공휴일은 모두 67일입니다. 주말과 노동절을 포함하면 연간 휴일은 119일로 집계됩니다. 여름 휴가철과 연말 연휴를 중심으로 짧은 연휴가 여러 차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속도와 열정의 상징 붉은 말의 해 병오년. 멈췄던 일상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그 전환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지난해는 굵직한 교통 현안들도 많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빠르면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착공한 지 5년여 만에 운행을 시작했고, 도심을 순환하는 인천 3호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이후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은 데다 환경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사업 구간은 인천 서구 청라동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15.3km,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기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로 바꿔 평면 교차로를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중앙부 차로를 일부 축소해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도 만들 예정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빠르면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 발전의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또 이와 연계된 제너럴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또 글로벌 탑10 시티하고 다 연계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다른 다양한 교통, 문화관광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통이 열악했던 검단.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인천 1호선 계양역을 연장해 아라역과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등 3개 역을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는 40분, 승용차로는 20분가량이 걸렸는데 이제는 8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거 환경,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은 일단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GTX 노선을 비롯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1호선 검단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심을 순환하는 인천 3호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송도에서 중구와 동구를 거쳐 검단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 3호선과 용현 서창선, 송도 트램 등 7개 노선이 포함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토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었던 인천발 KTX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말로 연기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로 개편되는데요. 영종구와 검단구는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동구와 중구는 제물포구로 합쳐집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현안이 있었는데 구혜희 기자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현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로 개편됩니다. 우선 중구 내륙과 동구는 오는 7월 제물포구로 합쳐집니다. 제물포구가 되면 면적은 21.73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만 9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생기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중구에 포함됐던 영종국제도시가 영종구로 승격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인구수는 13만 6천 명 수준, 앞으로는 15만 명 돌파도 예상됩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서구는 둘로 나뉩니다.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해구로, 북쪽은 검단구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 서구는 1차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려진 최종 후보는 4개. 응답자 2천 명 가운데 36.3%가 청라구를 선호했고 35.2%는 서해구, 그다음은 서곶구와 경명구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라구의 선호도가 1위로 나타나자 청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라 주민 무시하는 청라구 강해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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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반발에 부딪힌 서구는 결국 선호도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 최종 서해구로 결정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반발의 목소리는 있지만 서구는 행정체제 개편 이전까지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서구가 명칭 변경으로 잡음이 있었다면 분구가 되는 검단의 경우 인프라 확충에 애를 먹었습니다. 개편에 포함되는 다른 자치구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검단구는 새롭게 탄생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검단구의 모듈러 임시청사 운영 비용만 6년간 277억 원 수준. 분구가 되면 이에 따른 예산 충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 자치구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 11월 마침내 정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직내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마냥 좋아할 사항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을 확보하는 데는 더욱 난항이 예상됩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2년 인천 서구에 들어선 수도권 매립지는 30년이 넘도록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쓰레기를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추진 중인 가운데 11월 결국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예정대로 1월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4차 공모에서 다행히 민간 2곳이 응모했지만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관할 지자체장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문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지와 응모 주체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나서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수건 사업 등 기타 사항들을 챙겨야 하고 그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이 지원을 위한 근거법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시된 문제는 소각장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섰지만 번번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난 2023년 자원순환센터 부지 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린 뒤 3년 동안 입지선정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12월 12곳으로 간신히 추려졌지만 문제는 12곳의 위치입니다. 서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창동이 4곳으로 가장 많고 오류동이 3곳, 나머지가 금곡동, 가좌동, 백석동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후보지들의 위치입니다. 12곳 중 8곳이 아라뱃길 북쪽, 즉 내년도 검단구가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검단 주민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분구를 앞두고 행정 공백기를 이용해 소각장을 검단구로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겁니다. 분구라는 행정 공백기를 이용하여 소각장이라는 기피시설을 검단구 지역으로 서둘러 확정 지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검단구의 자립 기반을 처음부터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게다가 서구의 내년도 예산 중 소각장 시설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까지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의 대안으로 꼽히는 소각장 마련에 각 지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직매립 금지 시행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톤당 6,000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은 반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은 시설을 활용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원도심 개발 사업에 첫 발을 뗐습니다. 일명 양키시장으로 불리는 송년 자유시장 철거를 시작한 건데요. 중구와 동구 일대를 재개발하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대에 형성된 송년 자유시장. 미제 물건을 팔아 일명 양키시장으로 불리면서 7, 80년대 최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뚫고 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각 섬에서 도매하고 이래가지고 뭐 강화 뭐 이런 데서 도매하러 왔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한때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끊겼고 결국 개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보상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철거 작업. 상인들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기대감도 큽니다. 한때는 이곳이
사람이 지나칠 때마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인천의 대표적인 시장이었고 이곳엔 인천의 역사와 서민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아쉽지만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인천시는 송현 자유시장과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와 상업, 행정 기능이 합쳐진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인천의 역사를 바꾸게 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출발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동인천역 일대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인천이 바로 문화와 관광과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제물포구가 될 것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 중구와 동구 일대의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 일대가 개발이 잘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제물포구가 탄생했을 때도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중구와 동구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인천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이 첫 발을 떼면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에 추진하기로 한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아산청라병원이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 서비스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셋, 둘, 하나! 청라 의료복합타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 서비스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지난해 12월 건축 허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올여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지역 정치권과 서울 아산병원 등 관계자들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착공하게 됐습니다. 이 급증한 공사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좀 도출했습니다. 의료 복합 타운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좀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세계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는 그런 병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은 중증 전문 병원으로 97,45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진료, 교육, 연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난도 중증 질환 치료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 아산 청라병원 외에도 카이스트 연구소와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병원 연구소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숙박 등의 복합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 문제, 또 제3연육교, 또 이곳에 스타필드, SSC 동구장 등 많은 시설과 함께 이 지역이 새로운 문화와 관광과 의료의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5천 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30년 운영 기준으로 3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올 한 해 휴일은 얼마나 될까요? 새해에는 주말을 포함해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됩니다. 특히 설날에는 연차만 잘 활용하면 9일까지 쉴 수 있고 제헌절 등 휴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새해 쉬는 날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휴일 수는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 118일입니다. 공휴일 자체는 올해보다 이틀 늘었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4개의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월 설 연휴입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의 연휴 뒤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차를 쓰면 앞뒤 주말을 합쳐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모두 4차례입니다.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과 개천절까지 총 4번의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10월에도 황금 연휴의 기회가 있습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그 사이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최대 9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휴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최근 제안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확장될 경우 실제 휴일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현충일과 신정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4월과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는 이른바 휴일 가뭄달이어서 직장인들의 체계적인 연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연휴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